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뭐 정연주와 김장겸은 다른 경우다. 그래서 김장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안 되고 정연주는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해괴 논리까지 나갔거든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정연주는 제대로 일 잘하는 공영방송 소신 있는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체포영장으로 쫓아내고 없는 횡령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고요. 지금 김장겸의 체포영장은 이건 정부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김장겸을 지목하고 내부에서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공영방송을 파괴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MB 정권이 정연주를 탄압한 사건이고요. 이번 김장겸 사건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된 김장겸을 내부 종사자들이 MBC 종사자들이 쫓아내려는 사건입니다. 본질이 다르죠.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정연주 사장 쫓아내려고 자기들끼리 관계자 회의 같은 거 수없이 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리고 정연주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도 강력히 주장하는 저입니다. 저도요. 정연주 KBS 사장 남은 임기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정의죠. 법이 판단을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자, 어쨌든 간에 언론 개혁에 관한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려는 언론을 만들자 이게 핵심이고 목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셔야 될 일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 지침만 따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준표 씨 듣고 계시죠? 예, 꼭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김장겸이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사장을 정말 그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고 한다. 그럼 싸우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원죄의식일 수도 있고 대래 찔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민주 진보 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전 딱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어찌어찌해서 그런 자리를 갔어. 너무 이쪽 편 안 들어주고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자리 가면. 정연주 사장하고 저하고는요. 너무 소신을 지켜가지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몇 명이 찾아와서 정연주와 최민희는 청와대가 버린 인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청와대 지시받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니까 버림을 받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보면 그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어쨌건 간에 언론은 개혁이 돼야 되고요. 진보 방송 만들겠다, 민주진보 방송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설사 정상화된 뒤에 우리 쪽에 불리한 보도가 나온다 그래서 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기계적으로도 공정성 지켜주는 방송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KBS, MBC에 이 문제되는 그 사장들 물러났다고 치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사장 되느냐를 보고 그때 싸우셔야지. 왜 적폐 사장들이라고 지목된 분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김장겸 지키기를 하냐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김성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장겸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철수 대표 쪽에도 혹시 대표 출마한 이후에 도와드릴 일 없겠냐. 이게 뭡니까 진짜. 빨리 그만두세요. 김장겸 사장님. 제가 정말 사라져야 될 적폐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양아치들이에요. 최소한의 사회적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인사들. 이게 또 안철수 대표가 북핵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실까봐 살짝씩 꺼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근데요, 너무 요새 말이 세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소신이 있고 좋을까를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안철수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려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공감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면 이 정도 말은 괜찮겠다 싶은 말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할 말은 저 정도는 하겠지. 그게 첫 번째고. 균형 감각은 뭐냐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당이 져야 될 책임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정권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협조할 건 그래서 협조하라는 거고. 그렇죠. 뭔가 잘못 가는 건 잘못 가는 대로 이렇게 뭐 견제할 수 있죠. 당연히 있는데 협조는 없고 일단 견제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야당의 존재감이 살아나서 선명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분노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할 때 안철수 씨가 언급하지 않았던 리스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에 거의 싫은 말 한마디 안 한 그런 부류에 가까워요. 뭐 세월호 관련한 영건, 또 영건에서 야당이 뭔가 좀 기존의 야당의 마인드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워딩은 꽤 있었지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강력하게 싸운 적이 없는 분이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나를 세우면서 정말 선명한 야당을 이제서야 주창한단 말입니까? 그 선명야당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싸운다며 또 비판하셨더라고요. 극중주의적 발언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극중주의와 선명야당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선명야당은 민주화 시대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언어 배우기의 과정? 그런 느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맨날 돈 떨어지면 집에 와가지고 용돈 타가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실제로는 집안 잘 되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안철수 씨는 당황할 만도 한 게 일단은 당대표 출마를 한 배경 중에는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지지율도 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출마했거든요. 욕먹고 제보조작 사건의 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 국민들은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전 대권 후보가 후보로 나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홍준표 대표도 됐잖아요, 대표.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이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이전 대권 후보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은 갈수록 더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거 좀 암울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존재감이라도 부각하겠다. 그래서 계속 악플만 써대고 있는 거죠.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게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존재감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존재감을 위해서 진짜 악플 다듯이 하는 거 말고 파파미가 결국엔 길게 가는 거예요. 당장 알려지지 않더라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건데. 그게요. 지금 친문 정치인들이 되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주영 실장한테 늘 부탁하는 게 나에 대해서 없는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내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알려달라고. 나중에 저한테 묻어놓으시면은 타임캡슐처럼 내가 하나씩 보여주라. 정말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그냥 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해달라고. 그게 안 되니 제가 답답. 그러니까 파도 미담할 때 하나씩 팠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의 까만 건 한 장인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박성진을 임명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는 파도 미담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김미경 고수 갑질은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정이 떨어지냐면은 그런 갑질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단지 알려진 건 재산이 얼마고 무슨 직업이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나중에 뒤에 보좌관들이 폭로하는 그런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이었구나 싶으니까 어떤 미담이 나올 수도 없는 구조일 뿐더러 나온다고 해봐야 정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담이 안 나와요. 미담이. 안 나오지. 제가 들은 것 중에 많은 거는 눈도 잘 안 마주친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이라면 정말 눈 안 마주치는 건 모욕이에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길 기대합니다. 저는요 늘 원하는 게 검찰이 정치인들 다 털어주는 거야. 저는 그래갖고 진짜 청렴한 정치인들 좀 이렇게 솎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하나 만들죠.
이제 정권도 바뀌고 촛불혁명으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네. 불법 자금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다 바로 네. 잘라버리고 네. 저 아주 강추. 그 자리에 바로 보궐선거합니다. 좋아요. 주광덕 씨 꼭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핀셋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네. 어차피 전수조사 하는 거니까요. 네, 전수조사.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김장겸이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사장을 정말 그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고 한다. 그럼 싸우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원죄의식일 수도 있고 대래 찔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민주 진보 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전 딱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어찌어찌해서 그런 자리를 갔어. 너무 이쪽 편 안 들어주고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자리 가면. 정현주 사장하고 저하고는요. 너무 소신을 지켜가지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몇 명이 찾아와서 정현주와 최민희는 청와대가 버린 인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청와대 지시받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니까 버림을 받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보면 그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어쨌건 간에 언론은 개혁이 돼야 되고요. 진보 방송 만들겠다, 민주진보 방송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설사 정상화된 뒤에 우리 쪽에 불리한 보도가 나온다 그래서 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기계적으로도 공정성 지켜주는 방송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KBS, MBC에 이 문제되는 그 사장들 물러났다고 치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사장 되느냐를 보고 그때 싸우셔야지. 왜 적폐 사장들이라고 지목된 분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김장겸 지키기를 하냐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김성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장겸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너져. 이번 김장겸 사건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된 김장겸을 내부 종사자들이, MBC 종사자들이 쫓아내려는 사건입니다. 본질이 다르죠.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정현주 사장 쫓아내려고 자기들끼리 관계자 회의 같은 거 수없이 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리고 정현주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도 강력히 주장하는 저입니다. 저도요. 정현주 KBS 사장. 남은 임기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정의죠. 법이 판단을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자, 어쨌든 간에 언론 개혁에 관한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려는 언론을 만들자 이게 핵심이고 목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셔야 될 일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 지침만 따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준표 씨 듣고 계시죠? 예,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정현주와 김장겸은 다른 경우다. 그래서 김장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안 되고 정현주는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해괴 논리까지 나갔거든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정현주는 제대로 일 잘하는 공영방송 소신 있는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체포영장으로 쫓아내고 없는 횡령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고요. 지금 김장겸의 체포영장은 이건 정부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김장겸을 지목하고 내부에서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공영방송을 파괴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MB 정권이 정현주를 탄압한 사건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철수 대표 쪽에도 혹시 대표 출마한 이후에 도와드릴 일 없겠냐? 이게 뭡니까 진짜. 빨리 그만두세요. 김장겸 사장님. 제가 정말 사라져야 될 적폐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양아치들이에요. 최소한의 사회적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인사들. 이게 또 안철수 대표가 북핵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실까봐 살짝씩 꺼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근데요, 너무 요새 말이 세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소신이 있고 좋을까를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쪽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안철수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려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